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15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대전 CBS 노컷뉴스 신서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남대 신서구입니다. 네, 잘 오셨어요. 방송 어땠어요? 네, 반응들이 좋았고 저도 보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봤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주변에서도 되게 재밌었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시네요. 정치와 예능의 새로운 신세계를 열었다. 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으셨나봐요. 아니,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뭐 안 들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첫 번째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기자와 PD가 정하는 깊이 뉴스입니다. 네, 신성호 기자께서 먼저 뉴스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전 자치구 의원들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의정비라 하면 월급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원래 의정비가 이제 의정활동비하고 이제 월정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를 합쳐서 우리가 월급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는 당초 100만 원 올리려고 했다가 80만 원, 중구는 53만 원 올리려고 했다가 74만 원, 서구는 70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좀 낮아졌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유성구는 당초 60만 원대로 그대로 올렸고요. 대덕구도 당초 계획대로 80만 원을 올렸습니다. 대덕구 원래 100만 원 아니었어요? 대덕구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깎았죠.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1.4%인데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죠. 1.4% 정도 안팎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동구에서 100만 원을 딱 제시해버리니까 중구도 그럼 우리도 올릴까 해서 이제 그 1.4% 무효 해서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논의를 해서 74만 원 올리는 거로 결정이 됐죠. 이게 이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보면 뭐 인근의 청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논산도 6.3%, 당진 3.3%, 대체로 1.4%에서 뭐 많으면 5%, 6% 정도인데 대전시 의회도 1.4% 올렸고 충남도 의회는 동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서구가 이제 또 낮췄다고 했잖아요. 공청회에서 이만큼 올리는 건 좀 과하다. 그런 의견이 71%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보다 좀 깎은 것이죠. 나머지들도 다 자치구들도 의정비를 심의를 하면서 이제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런데 서구는 온라인으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서구는 71%가 높다, 많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반면에 좀 동원된 사람들이 공청회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우리가 동구가 30명 정도밖에 안 왔다면서요. 40명 왔는데 2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줄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건데 저 동구 주민이거든요. 몰랐어요. 물론 모든 주민들한테 다 알릴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 모이신 분들의 대표성 같은 것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그 서구에서 나온 결과하고는 굉장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곳이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공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이 얼마만큼이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올린 것 같고도 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월정수당 올리려는 근거가 뭐 그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아니면 그러면은 그 인구수, 그러니까 의원 한 명당 인구수, 그리고 그 의정 활동 실적, 맞아요.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정해지는 건데 보통은 이분들 임기 막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행안부 권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성적표를 떠나서도 이제 인구라든지 재정 자립도 같은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오히려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더 높은 의회 의원들보다 재정 자립도가 더 낮은 곳의 의원들이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좀 생겨난 것이죠. 정 PD가 정한 뉴스는 이거예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사실 이게 무상 유아교육을 실현한다고 해서 이정은 시장 또 공약을 했고, 또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보면서 무상교육이 실현되면은 학부모들 좋겠죠. 요즘 또 저출생으로 많이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아이들 많이 낳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올해는 국공립 아이들한테는 월 10만 원,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월 28만 원의 학비와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도 국공립에는 5만 원, 사립엔 7만 원씩 월 지원이 됩니다. 얼핏 들으면은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왜 사립만 더 많이 지원해주느냐? 뭐 이유는 사립이 더 비싸다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비율을 따지면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월 15만 원씩, 사립은 월 35만 원씩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 비용으로 봤을 때 국공립은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하지만 사립은 한 20만 원씩 추가 비용이 또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립이 많이 비싼 거죠. 그래서 그 20만 원 자부담의 일부를 대전시가 지원해주겠다라는 게 취지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들은
국공립이 지금 너무 지원이 열악해가지고 뭐 그 통원버스도 잘 안 다니는 곳들도 많고 방학 때 아니면은 돌봄을 늦은 시간까지 안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상당히 대전이 떨어져서 대전의 국공립 유치원 취업률이 전국에서 꼴찌다. 네. 세종시는 거의 98%래요. 네. 국공립 유치원 다니는 거. 맞아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거죠. 충남도 36.3%. 전국 평균이 31%입니다. 대전이 압도적인 꼴찌인데, 그러면 유아교육의 그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좀 더 지원을 강화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선이 돼야지 지금도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립에 더 보태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국공립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좀 이게 어긋나니까 이제 공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공립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시민 혈세로 지원해 주려면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등하게 그러니까 유아수당처럼 지급을 해라. 그러면 그거를 사립 다니는 친구들은 그 사립 유치원비에 보탤 것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거기에 추가 비용으로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할 것이고 아니면 집에서 이제 교육받는 친구들은 그렇죠. 위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뭐 복지냐 아니면 선별복지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어쨌든 선별복지가 많이 집중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립 유치원 네.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공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있으면은 국공립에 좀 투자를 합시다. 이런 입장인데 대전시가 밀어붙였단 말이죠. 사실 이 예산은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거 더하기 대전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두 개 합쳐가지고 예. 가는 건데 그렇죠. 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 관련 조례는 대전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그 조례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네, 이 가결되기 전에 이장훈 시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화를 낸 다음에 바로 가결이 돼가지고 반쪽짜리 여러 가지 지금 이 유아 이 조례가 굉장히 대전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쨌든 반쪽이지만 가결이 됐습니다. 근거는 마련이 됐죠.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이제 교육청 같이 내야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거 좀 어려운데라고 하니까 이장훈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전시 교육청 협조하지 않으면은 대전시가 대전시 교육청에 지원하는 3천억 원 가운데 일부를 덜 줄 수 있다. 협박이죠. 협박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의 고민이 그래서 이제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전시가 추진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돈 안 줄 수도 있어. 합류해라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대전시가 4, 유치원이 네. 그러니까 교육청이 6을 부담하라고 했대요. 그동안은 그 거꾸로 이제 대전시가 6 우리가 교육청이 4였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파일을 키우면서 오히려 그 교육청한테 6 그쪽 조례는 통과도 안 됐는데 저 교육청한테 6 그리고 이제 대전시는 4를 하겠다라고 지금 안 따르면은 돈 안 줘. 선언을 한 상황이죠. 이거 좀 너무 일방통행식 행정 아닌가 싶거든요. 최근에 또 대전에서 희망의식 대전본부가 독서 토론 관련해서 뭐 이념 성향 때문에 예정된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고 자꾸 이렇게 뭐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방통행식 행정이 누적이 되면은 그 나중에 분명히 후폭풍이 있을 텐데 필요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전 민선 7기에서 이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 출신이나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의 조직을 해먹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떠나서. 그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추진되는 일련의 이 것들을 보면 어떤 일관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관성은 지금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념 성향, 좌파 성향이라든지 뭐 주민자치라든지 이걸로 좀 뭔가를 재단한 것은 아닌가. 근데 UCLG 대전 총회에서 이장우 시장이 또 회장도 당선이 됐죠. 네. 2026년에 회장직 할 건데 대전 선언에서 민주 엄청 강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주를 가지고 네, 두 번째 이어지는 순서는 달콤 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인 한 분을 모셔가지고 진행하는 인터뷰. 오늘은 대전광역시 의회 김민숙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이게 마이크도 좀 네. 문제가 있고 참 저는 좀 편집하려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전편 우리 박종선 의원 어땠어요? 엄청 말씀 잘하신다 생각했어요. 되게 그랬구나.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네. 편집을 잘하시네요.
우리 저 정진호 PD나 아니면 신서구 기자 그 전에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좋은 얘기 많이 기피하라고. 하셨어요. 아닐 텐데, 아닐 텐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김민숙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에 선출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뭐 하는 자리예요, 여성위원장? 아, 여성위원장은 주 왜요? 왜 누가 괴롭혀요? 너무 18대 살아. 어떻게요? 18대. 팔이 괴롭힌다. 상가물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 상가. 네. 상가 조그만한 거 하나. 월세 얼마 받으세요? 지금 제가 죽을 판이라. 아, 그러면은 오빠 성향 나오면 저도 민원 넣으려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룬 여성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적이 안 좋았죠? 20년이요? 네. 오늘 방송 마이크도 그렇고.